안녕하세요. 인공지능과 보안기술 실습조교 박성환입니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이론 부분을 담아주셔야 되는데, 이론은 이제 해당 챕터 초반에 어떤 모델을 사용하는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 인터넷을 참고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 시청자들, 이제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영상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수준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어려운 쪽에 맞추게 되면 조금 인공지능에 대한 베이스가 부족한 분들이 이해를 하기 어려우니까 조금 수준이 높지 않다고 가정을 한 상태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의 깊은 이론보다는 왜 이런 모델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나왔는지, 그러고 어떤 곳에 이제 주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는 이제 RCNN, 그 챕터 2의 RCNN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RCNN이라는 거는 이제 어, 이미지가, 우리가 어떤 자동차 이미지를 원한다고 했을 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자동차 이미지에 그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간판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오인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특정 오브젝트를 찾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 RCN은 이전에 처음에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라고 해서 특정 크기의 윈도우로 이미지 전체를 탐색을 해요. 이미지 전체를 탐색을 하면서 다 컨볼루션을 해보고 여기에 뭐 어떤 이미지로 인식이 되는, 어떤 특정 클래스로 인식이 되는 이미지가 있다면 뭐 검출해낸다, 이런 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모든 이미지를 다 훑어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너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레기온 프로포절이라고 이미지 처리 방식인데, 어, 이미지를 가지고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곳을 찾아서 그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은 곳만 레기온으로 영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만 이제 컨볼루션을 해서 뭐 진짜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런 모델이 RCNN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CNN은 특정 오브젝트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거고, 속도를, 그러니까 연산량을 줄여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제 Fast RCNN, SSD 이런 것들이 있는데, Fast RCNN은 RCNN 방법에서 이제 조금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추가를 해서 속도를 증가를 시킨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SSD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대신에 이제 조금 그러니까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속도를 굉장히 많이 상승시킨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냐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그 전방 이미지를 가지고 어디에 어떤 모델 오브젝트가 있는지, 그래서 그 오브젝트를 피해야 하고, 아니면은 그 오브젝트가 뭐 도로라고 했을 때 뭐 도로를, 차선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도도 중요하지만 어느 위치에 어떤 사물이 있는지를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운행하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정확도보다는 조금 속도가 중요시 되는 그런 모델들을 사용을 할 것이고, 뭐 CCTV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계속 트래킹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거를 구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특정 인물을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정확도도 중요한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모델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기에 어떤 곳에 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하실 때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AWS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도커 같은 이런 거를 사용을 하셨으면 어, 다른 학생들도 이게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자기가 사용한 환경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습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습으로 들어갈 텐데 실습에서는 어떤 환경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에 나와 있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구현을 해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주제에 맞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은 이미지든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그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마다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는지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모델은 VG16넷, 뭐 레즈넷, 뭐 구글넷, 뭐 이런 모바일넷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사용하신 게 어떤 모델인지 그러고 뭐 그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걸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로드했을 경우 로드한 데이터가 몇 개를 사용을 했고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용했던 시파텐 이미지는 5만 개잖아요. 그래서 5만 개 중에 뭐 몇 개는 트레이닝으로 사용을 했고 뭐 몇 개는 테스트를 사용을 했고 또 밸리데이션까지 있으면 몇 개는 뭐 밸리데이션을 사용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처리하면서 노멀라이즈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를 다 완성을 시키셔서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시키시고 그 실행시킨 프로젝트의 결과를 이미지 또는 영상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판다라는 거를 검출해낸다고 했을 때 판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시킨다고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을 때 이 판다 이미지를 주면 얘가 이제 뭐 판다 아니면은 뭐 오인을 해가지고 뭐 베어 이렇게 나오는 그 결과를 보여주시면 되고 뭐 영상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오브젝트가 있는 부분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 뭐 영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직접 발표를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영상으로 찍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상을 찍어서 본인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고 저에게 링크를 전달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 유튜브에 뭔가 다른 것들이 많아서 본인 유튜브를 공개하고 싶지 않으시다 하면 이제 저한테 영상 파일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제 유튜브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다음 주 15일, 뭐 10월 22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드렸잖아요. 그 날짜 하루 전날 그러니까 15일이면 14일 자정까지 22일이면 21일 자정까지 22일이니까 21일 자정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 프로젝트 각 팀별 이제 지정된 마감 기한에 하루 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습은 아마 교수님도 중간고사를 안 보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레포트로 대체를 할 거고요. 분량은 뭐 한 페이지만 하셔도 되고 뭐 PPT 같은 걸로 만드셨으면은 페이지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셔도 되고 근데 분량을 가지고 뭐 점수를 깎거나 뭐 많아서 더 드리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 이제
편하게 레포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는 저희가 11월 5일에 한번 중간 점검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발표한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모델들을 사용했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때 전까지 발표한 3개의 어, 네, 3개 조가 발표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를 내가 다른 쪽으로 응용을 하면 어떤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어서 챕터 1을 담당하고 계시는 6조 발표를 보고 나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내가 교통 표지판을 인식하는데 사용을 했지만, 나는 뭐 그거를 어, 의료 분야에 적용을 해서 뭐 CT 이미지를 가지고 암을 찾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프로젝트를 응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레포트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을 했는데 나는 이거를 여기에 적용해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출 포맷은 PDF로 보내주시고, 뭐 작성을 하실 때 워드로 이제 타이핑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셔도 해서 이제 PDF로 변환해서 주셔도 상관없고, PPT로 만들어서 저한테 PDF로 만들어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PDF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1월 8일 일요일 자정까지 제 메일로 레포트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이름 적어가지고 보내주시면 본인 이름이랑 이제 뭐 어떤 프로젝트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 제목에 달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텐데, 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말씀하셔서 책 빌려가시면 될 것 같고, 책 있으신 분들은 책 참고하셔서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영상 찍는 게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잘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